네, 2014년 마지막 날인 오늘 뉴스 정석에서는 올해의 사건, 사고 그 중심에 섰었던 인물들을 재조명하겠습니다. 네, 이름하여 2014년 올해의 인물.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모셨습니다. 뉴여의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양지열 변호사,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함께합니다. 네. 세 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. 샵 198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잠시 뒤에 화면 하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질문 드리죠. 저희들이 그 세 분께 미리 선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. 먼저 류혜 교수님께서 뽑으신 올해의 인물 세 분 중에 한 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. 네, 류여의 교수님이 뽑은 2014년 올해의 인물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오늘 뉴스도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인물이죠. 네, 오늘은 뭐 동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? 네, 아무래도 쇼킹한 사건이었죠. 땅콩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항공이 어떻게 국토부와 지금 마피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되어 있고 또 좌석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다 보면은 아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이 관심까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재벌가가 이렇게 구속되는 그러니까 재벌가의 자손이 이런 사건으로 구속되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. 예를 들어 폭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 경영도 아니고 이렇게 땅콩 사건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마 초유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재벌가의 이런 양심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14년도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쇼킹한 인물이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이슈가 더 불붙었던 거는 아무래도 올 한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가불 논란과 또 연관이 됐잖아요. 양지열 변호사님. 가불 논란에 정말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고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어쩔 수 없는 가불 관계로만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개인과 개인과의 사이에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정도의 가불 관계일 때는 과연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.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단순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라고 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도가 어느 정도 넘어섰을 때는 이 정도가 되면 사기업 내부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법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좀 승화를 시켰으면 합니다. 예. 근데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질만 하면 갑자기 국토부 공무원들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얘기. 또 잠잠해질만 하면 또 동생이 복수하겠소. 이런 게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국토부 좌석 업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항공이 다른 공무원들에게 티켓을 별로 싸지 않게 판매를 한 뒤에 또 업그레이드 해줬던 상황들도 여러 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아마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건들 같이 짬짬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. 과거에는요 이 정도는 당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. 그것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일가도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반성을 못했구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번 인물 중에서 보면은 우리는 국민들은 잊지 못할 인물인데 본인들은 아마 빨리 잊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. 이 땅콩이라고 하는 이 농작물이 이렇게 유명했던 적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쏟아지는 것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계속 이야기됐던 것이 이 미생의 삶이 사실 매우 부각됐던 올 한 해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특히 미생과 대비되면서 더 그렇습니다.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됐던 올바르게 사는 문제, 올바른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대두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 리서치가 내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자. 내가 하면 선물. 하지만 그것을 남이 봤을 때는 뇌물이 되는 것이거든요.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논란을 빚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정부,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정부에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
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한번 반드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과제를 준 그런 어떤 올해의 인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올해의 인물 계속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. 네. 뭐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축구 같습니다. 대표팀 감독. 서건창 선수에 이어서 퍼거슨 감독 그리고 상사면들 어느 분이 저희 같은 회사 동료분들인 것 같습니다. 네. 또 유재석 씨를 뽑은 분도 있습니다. 화면 하단에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께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두 번째로 양지열 변호사께서 선정하신 조금 전에 조현아 부사장은 이제 같이 선정을 하셨고요. 양지열 변호사께서 선정하신 올해 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.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이 대뇌 기억세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서는 우리가 못 자, 유병헌 세무그룹 회장 선정 이유 말씀해 주시죠. 그야말로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종합 선물 세트였죠. 모든 것들이 검찰에 불출석할 때부터 도주 과정이라든가 또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너무나 극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고 예. 그 가운데 우리 사회가 사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 어떻게 그렇게 기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또 많은 사람들 모아서 운영을 할 수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도 드러났는데도 또 한편으로 그런데도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낱낱이 진짜 심판을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죽음을 놓고 또 아직까지도 진위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일 만큼 그런 정말 희대의 사건이었죠. 예. 이 유병헌에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세월호 사건의 좀 본질이 흐려졌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. 그렇죠. 세월호는 사라지고 결국 정치는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요. 유병헌이 도망가고 있다는 그 도로 순천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취재 네, 탐문을 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립 탐정들도 가서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갑자기 죽음으로 나타났었죠. 쇼킹한 정도가 아니라 2014년에 이 사람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사실은 유 전 회장 개인에게 이렇게 관심이 쏠렸다기보다 저도 예.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유 전 회장이 검거되기를 반드시 바랬던 게 검거가 돼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느냐, 누구와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으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세월호가 침몰해버린 것처럼 바닷속으로 영영이 묻혀버린 것처럼 이 죽음으로써 사실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미궁으로 빠져버린 게 안타까움으로 남는 거죠.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사고의 책임도 규명이 돼야 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 잘못 대응된 정부의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재난에 이런 인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가져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. 네.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이 소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내년이 됩니다. 내일이면 잊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올해의 인물의 의미를 되살려야지 네. 유병헌이라는 인물 하나의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를 되살리는 의미에서 이 올해의 인물 선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네, 보여집니다.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걸 잊고 있는데 노란 리본도 잊어가고 있는데요. 네. 팽목항에는 아직도 세월호가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. 예. 인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 돈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인양을 못하고 있고 우리는 유병헌을 잡으면 다 인양도 할 수 있고 정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팽목항에 지금 묻혀버렸습니다. 네.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세월호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이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의 이 노래가 상당히 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그 모습을 정말 2015년에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이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예. 앞서서 문자로 이제 세월호 봉사자들이 올해의 인물이다라고 보내주신 시청자분들도 계셨는데요. 네, 올해의 인물 네. 중에 세월호 자원봉사자분들, 그 이름 없는 그 많은 분들도 선정을 했습니다. 시청자 역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훨씬 더 현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유병헌 플러스 세월호 희생자 그리고 세월호 자원봉사자들까지 선정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은 배종찬 본부장께서 선정하신 올해의 인물입니다.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.
이제 3년 탈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선정 이유 있으십니까? 아마 올해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예. 한반도에서만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됐는데요. 그것이 어떤 좋은 의미에서 알려졌다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방치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. 네.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그리고 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일종의 위협을 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고 예. 오히려 더 이 좋지 않은 의미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날렸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. 예. 김정은 하면은 올 초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당연히 그렇죠.